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최고급 호텔의 로비 한가운데에 선한 지우의 두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그녀의 남자친구 박민재가 지금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 여자는 바로 박민재가 다니는 회사의 유력한 임원 딸이었고 지우는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올랐지만 지우는 결코 어리석게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는 촌스러운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박민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던 지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여자의 귓가에 끊임없이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며 오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천박한 모습은 지우의 차가운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지우는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위선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런 일차원적인 복수는 자신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생각하며 더 치명적이고 완벽한 복수의 방식을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 끝에 호텔 로비의 정문을 통과하며 들어오는 한 남자의 압도적인 실루엣이 포착되었고 지우의 직감은 그 남자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 들어오는 그 남자는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맞춤형 최고급 수트가 감싸고 있는 탄탄한 체격과 조각처럼 완벽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차가운 이목구비는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바로 박민재가 속한 거대한 JX 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악명 높은 얼음장 같은 최고 경영자 강태경이었다. 지우는 그 남자의 정확한 신분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오만하고도 거침없는 지배자의 아우라가 박민재 따위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지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극단적이고도 도발적인 시나리오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걸음을 내디뎠다. 박민재와 그의 새로운 연인이 지우의 존재를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지우는 군중을 가르고 곧장 강태경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고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그의 단단한 팔을 낚아채어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치며 이질적인 분노가 피어오르는 찰나 지우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차가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거침없이 포겠다. 로비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고 콧대 높은 JX 그룹의 회장이 일개 20살의 낯선 여자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경호원들조차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지우는 태경의 넓은 어깨를 단단히 붙잡은 채 박민재의 시선이 정확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 뒤의 서늘한 기운으로 느끼며 더욱 짙고 도발적인 연기를 이어갔다. 강태경은 평생 동안 자신에게 이토록 무례하고 겁없이 다가온 인간을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감정에 휩싸였으나 곧바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지우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지우는 그가 자신을 밀어내기 직전 입술을 떼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맑은 눈망울로 태경의 무서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잠시만 맞춰달라고 속삭였다. 그 찰나의 순간 태경은 지우의 눈빛 속에 담긴 묘한 절박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분노의 불꽃을 읽어냈고
그녀가 단순한 미치광이나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경호원들을 시켜 이 불손한 여자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 가혹하게 신문했겠지만 태경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녀를 밀어내던 손에 힘을 빼고 이 기묘한 연극을 잠시 관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가 감싸 안고 있던 여자의 입에서도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민재는 하늘 같은 자신의 직장 최고 상사이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태경 회장의 품에 자신이 불과 며칠 전까지 만났던 한지우가 안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우가 어떻게 저 엄청난 권력자와 아는 사이인 것인지, 아니 그보다 왜 자신이 버린 여자가 JX그룹의 지배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민재의 얄팍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한 채 그 끔찍한 파멸의 서막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태경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사색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박민재와 마주 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하고도 비웃음 섞인 조소가 한 자락 떠올랐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쓰레기 같은 남자가 자신이 입을 맞춘 남자의 존재 하나만으로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니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당황한 민재를 향해 턱을 살짝 치켜들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그가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어설픈 변명조차 꺼내지 못하게 압도적인 승리자의 태도를 취했다. 비록 자신이 이 무서운 남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지우는 이 통쾌한 복수의 서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어젖혔다는 사실에 작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경은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를 향해 도끼 어린 미소를 짓는 지우의 뒷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단 몇 초 만에 이 상황의 진실을 정확하게 유추해냈다. 저 멀리서 벌벌 떨고 있는 사내 녀석은 분명 자신의 회사 계열사 직원 중 하나일 것이고 이 맹랑한 꼬마 아가씨는 자신을 이용해 그 배신자에게 가장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려는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JX그룹의 총수인 자신을 고작 치정극의 복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태경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지만 동시에 몸이 건조했던 그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강렬한 자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태경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턱을 쓰다듬으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용해 먹은 이 20살의 불도저 같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깊고 위험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때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태경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우를 거칠게 제압하려 했고 로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모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위협적인 기세로 지우의 양팔을 포박하려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지우는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치는 대신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태경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당신 같은 거물이 고작 이런 일로 옹졸하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대담한 도발처럼 느껴졌다. 그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강태경은 결국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물러서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의 한마디에 험악했던 공기는 일순간 정지하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경호원들을 물리친 태경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한 박민재를 향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시리도로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우리 그룹 전략기획실의 박민재 대리가 맞느냐고 묻는 태경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억압적인 무게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민재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민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렇다고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고 곁에 있던 임원의 딸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다급하게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 태경은 민재의 비참한 몰골을 잠시 눈에 담더니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띄우며 그의 얄팍한 사회적 지위와 알량한 자존심을 송두리째 박살낼 준비를 마쳤다. 태경은 겁에 질린 민재를 향해 내일부터는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짧고도 파괴적인 선언을 남긴 뒤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로비에는 억눌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낱 대리 따위가 그룹 총수의 눈밖에 났으니 그의 경력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지우는 그 한마디가 가진 거대한 파괴력을 실감하며 자신이 방금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권력자의 입술을 훔친 것인지 뒤늦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나약하게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태경의 압도적인 시선을 올곧게 마주하며 20살의 앳된 티를 벗어던진 성숙하고 매혹적인 포식자의 눈빛을 발산했다. 태경은 그런 지우의 반응이 예상 밖이라는 듯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낚아채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우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태경의 강한 악력에 이끌려 호텔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을 옮겼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두 사람의 뒤통수에 수없이 꽂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매끄럽게 열리고 태경이 지우를 거칠게 밀어넣자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만의 숨막히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지우는 아파오는 손목을 문지르며 속으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고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도발의 대가를 지금 당장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탈출구와 협상 카드를 미친 듯이 계산해 나갔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격이었지만 지우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기에 오만하게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주시하는 얼음장 같은 남자에게 먼저 성공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댄 채 태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방금 전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으며 당신도 나를 이용해 얻은 것이 있으니 피장파장 아니냐는 당돌한 폭탄 발언을 던져 태경의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태경은 날카로운 눈썹을 꿈틀거리며 자신이 도대체 20살짜리 꼬마에게서 무엇을 얻었냐고 차갑게 되물었고 지우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신의 회사에 기생하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쓰레기 같은 직원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았냐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러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JX그룹 내부의 은밀한 썩은 뿌리를 정확히 찌르는 예리한 지적이었고 태경은 그 순간 눈앞에 이 조그마한 여자가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철부지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력과 대담함을 갖춘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태경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지우를 내려다보며 고작 말단 직원 하나의 비리를 알아낸 것 가지고 자신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면 몹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웃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탐색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도발적인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붉은 입술을 매력적으로 끌어올리며 박민재 대리 혼자서 그런 거대한 횡령을 저지를 수는 없으며 그의 뒤에는 당신의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훨씬 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임원진의 더러운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들은 태경이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명확한 물증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룹 내부의 파벌 싸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이 20살의 불청객은 태경의 완벽했던 통제력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정보의 열쇠를 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태경은 더 이상의 질문을 멈추고 거친 손길로 지우의 어깨를 감싸쥐며 호화롭고 차가운 분위기의 VIP 스위트룸 안으로 그녀를 무자비하게 끌고 들어갔다.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을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파멸의 종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고, 넓고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서울의 화려한 야경만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차갑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태경은 지우를 방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자신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발을 향해 걸어가 차가운 얼음이 담긴 크리스탈 잔에 값비싼 위스키를 천천히 따르며 자신을 농락하니 당돌하고 위험한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잔혹한 계획을 세우는 듯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지우는 태경이 뿜어내는 숨, 막히는 압박감과 위협적인 아우라 앞에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거나 겁을 먹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스위트룸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다. 그녀는 태경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을 납치범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당돌하게 쏘아붙였고,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태경의 입술 끝에 비릿하고도 위험한 미소가 번지게 만들었다. 태경은 위스키 잔을 한 손에 든 채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그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이 일개 대학생에 불과한 꼬마와 비즈니스를 논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차갑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고 얇은 USB 하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박민재와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임원진들이 지난 3년간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온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박민재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이 치명적인 데이터를 빼내었으며, 만약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강태경 당신이 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 모든 파일은 즉시 언론사와 검찰청의 메일, 서버로 자동 전송될 것이라는 치밀하고도 완벽한 협박을 가했다. 단순한 복수극을 위해 즉흥적으로 회장의 입술을 훔친 줄 알았던 20살의 어린 여자가 사실은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을 팠다는 사실에 태경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경의 서늘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짙은 흥미와 강렬한 정보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위스키가 담긴 잔을 단숨에 비워낸 뒤 테이블 위에 올려진 USB를 집어들고 만지작거리며 눈앞에 이 당돌하고 위험천만한 암사자를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장기말로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감히 협박하는 인간은 그 누구든 뼈도 추리지 못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나, 한지우라는 이 놀라운 여자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찾고 있던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가 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태경은 소파에 바짝 다가가 지우의 턱을 거칠지만 다치지 않게 쥐어 올리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주 위험하고도 짜릿한 게임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던졌고, 두 사람의 시선은 공중에서 맹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지우는 자신의 턱을 감싸준 태경의 커다랗고 뜨거운 손의 감촉에 잠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것만 하고도 매력적인 제안에 기꺼이 응하대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을 걸겠다고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못을 박았다. 그녀가 내건 조건은 박민재와 그에게 붙어먹은 배신자 임원들의 모든 커리어와 재산을 바닥까지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평생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는 일에 JX 그룹의 막강한 권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무자비한 요구였다. 2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도 철저한 복수심을 드러내는 지우의 서늘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태경은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의 본능이 이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여자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깨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경은 지우의 도발적인 요구에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당신의 그 지독한 복수를 기꺼이 도와주는 대신 앞으로 당신은 이 강태경의 완벽한 연인 행세를 하며 내가 그룹 내의 썩은 벌레들을 모두 색출해 짓밟을 때까지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미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지우 역시 그의 뻔뻔한 요구를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하고도 불순한 가짜 연애 계약을 기꺼이 수락했고,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동맹은 그렇게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스위트룸 안에서 비밀스럽게 체결되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전 남자친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선사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손을 잡은 지우와 그런 그녀를 통해 그룹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차가운 지배자 태경의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복수극의 서막이 마침내 그 거대한 닷을 올렸다. JX그룹의 창립 기념일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하고도 은밀한 권력의 각축장이었고, 수많은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홀한 빛은 최고급 샴페인 잔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익었다. 평소 연회에 참석하더라도 늘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홀로 자리를 지키던 강태경 회장이 오늘 밤에는 자신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낯선 여인과 함께 등장하자 장내의 공기는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고혹적이고도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한지우는 수백 쌍의 날카로운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태경은 자신의 곁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우의 여유로운 자태를 곁눈질로 살피며 그녀가 뿜어내는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아우라의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의 뒤로는 그룹 내 최고 권력자의 곁을 차지한 정체불명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노골적인 탐색전과 은밀한 질투, 어린 시선들을 여유롭게 즐기며 마치 이 화려한 세계의 날 때부터 속해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도 우아한 자태로 태경의 에스코트를 받아들였다. 태경은 자신에게 쏟아지던 경애와 두려움의 시선이 오늘만큼은 온전히 지우를 향한 경악과 찬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맹랑한 꼬마 아가씨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사교계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의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손에 가볍게 힘을 주며 오늘 밤 이 연회장에서 그녀가 어떤 놀라운 무대를 펼쳐 보일지 잔혹하고도 즐거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한편 연회장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연인과 함께 샴페인을 홀짝이던 박민재는 태경의 곁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지우가 JX그룹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는 사실은 민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지우가 보내던 서늘한 미소를 떠올리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곁에 있던 오만한 연인은 민재의 두려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 천박하고 어린 여자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가기 시작했다. 지우와 태경이 유력 인사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민재의 연인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태경에게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불쑥 끊어버렸다. 그녀는 강 회장님의 안목이 이렇게 독특하신 줄은 몰랐다며 지우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리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 없는 어린애를 데려왔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곁에 억지로 끌려온 민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여자를 말리려 했지만 질투심에 눈이 먼 그녀는 지우를 향해 젊음 하나로 JX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것이냐며 쏘아붙였다. 태경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지며 불청객들을 쫓아낼 기세를 보였지만 지우는 그의 팔을 가볍게 토닥이며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지우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나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한없이 자유롭고도 싸늘한 눈빛으로 여자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자신은 젊음을 무기로 삼을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오히려 배경만을 내세워 남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몹시 지루할 뿐이라고 전곡을 찔렀다. 지우의 치명적인 반격에 여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분노로 어깨를 떨며 감히 일개 대학생이 임원의 딸인 자신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자 지우는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 진정한 무례함은 당신의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파티를 즐기는 당신의 무지함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지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치명적인 한마디에 여자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옆에 있던 민재 역시 끔찍한 진실의 그림자를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지우는 당황한 두 사람을 향해 뺏기를 박듯 지난달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비자금의 흐름과 박민재 대리가 서류를 조작한 구체적인 내역까지 정확하게 읊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까발려지는 추악한 진실 앞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고 유력 인사들은 썩은 환부가 폭로되는 상황에 경악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떠는 여자를 향해 당신의 알량한 배경이 내일 아침이면 압수수색으로 산산조각 날 텐데 샴페인을 즐길 여유가 있느냐며 일격을 가했다. 민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태경과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되자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지우를 향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손을 빌며 애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버리고 권력을 쳐서 떠나며 오만하게 굴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지우는 형언할 수 없는 환멸과 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이 닿지 않게 물러서며 당신이 내게 주었던 배신감과 절망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잔혹한 선고를 내렸다. 태경은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신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지우의 서늘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 맹수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신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에 의해 민재와 연인이 짐승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밖으로 쫓겨나자 장내에는 강태경의 파트너가 지닌 상상 이상의 권력과 정보력에 대한 두려움 섞인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태경의 팔짱을 끼었고, 태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우아한 복수극이 오늘 밤 어떤 행사보다 인상 깊었다고 속삭였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인 사람들의 시선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지우는 이 화려한 상류 사회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철저하게 비웃었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연회장의 중심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매혹적인 발걸음은 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썩은 벌레들에게 보내는 무자비한 경고장과도 같았다. 연회가 절정에 달하고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장내를 감싸 안을 무렵, 태경은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권력의 정점에 선 두 남녀의 매혹적인 춤사위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태경의 크고 단단한 손이 지우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혀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가짜 연인 이상의 위험하고도 아찔한 감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태경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을 응시하며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이 거짓된 관계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매혹적인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이 낯설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태경 역시 2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이 위험한 체스 게임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지우의 눈부신 총명함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그녀를 향한 흥미는 이제 강렬한 독점욕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음악의 선율을 타고 우아하게 회전하는 동안 태경은 지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고 완벽한 사냥 솜씨 덕분에 그룹 내의 골칫거리들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치워버릴 수 있게 되었다며 매력적인 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지우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짜릿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살짝 돌려 칭찬은 고맙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계약에 명시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일 뿐이니 너무 깊은 착각은 하지 말라며 여유롭게 응수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은 태경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지우를 품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당신이 내 곁을 쉽게 떠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위험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두 사람은 숨결이 닿을 만큼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속마음을 탐색하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화려한 불빛은 그들의 도발적인 미러를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우는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태경과 나누었던 위험한 대화의 여운을 애써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낯설고 강렬한 두근거림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완벽한 이성과 차가운 복수심으로 무장했던 자신의 마음 속에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은 지우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하지만 지우는 감정에 휘둘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직 박민재와 그 배우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지성과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연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에 맞서 싸울 치밀한 다음 계획을 조용히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민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자신이 짓밟았던 20살의 여자친구 한지우가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탓에 뼈저린 후회와 공포가 밀려들었다. 옆에서 함께 쫓겨난 임원의 딸은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민재는 이미 그녀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끔찍한 파멸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늘하게 돌아서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도끼를 품었고 지우와 태경의 관계 속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어 처절한 반격을 가하겠다는 헛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태경은 지우의 어깨에 부드러운 쇼를 덮어주며 밤 공기가 차가우니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여유롭게 넘기며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지우는 긴장이 풀린 듯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응시했고 태경은 오늘 하루 그녀가 짊어졌을 무거운 압박감과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배자로 살아온 태경에게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위안을 느끼는 것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낯선 감정이었고 이 작고 강인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태경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지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지우는 조심스러운 손길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시선이 얽히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태경의 다정하고 온기 어린 눈빛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언제나 차갑기만 하던 그의 입술 끝에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마주 웃어 보이고 말았다.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복수를 위한 도구로서 서로를 이용하기로 했던 두 사람의 계약서 위에 어느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험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태경은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오늘 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웠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지우는 이 여정의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작고 조용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세단이 지우의 집 앞에 부드럽게 멈춰서고 태경이 직접 차문을 열어주자 지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리려 했지만 태경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아쉬움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본격적인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할 텐데 20살의 어린 당신이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 내심 걱정스럽다며 처음으로 진솔한 우려를 표출했다. 지우는 걱정, 어린 시선에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오히려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꿰뚫어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며 강인한 의지를 선언했다. 태경은 흔들림 없는 당찬 대답에 짙은 매력을 느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내일 다시 보자는 작별 인사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날카로운 눈동자를 응시했고 오늘 밤의 일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거세게 뒤흔들어 놓을지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민재와 그의 연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JX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들은 여전히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거나 후회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쓰레기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고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직접 무너뜨리겠다는 불타는 투지로 온몸에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태경이 건네준 기밀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복수의 칼날을 벼리며 다가올 전쟁을 위해 자신만의 치밀하고 잔혹한 전략을 세워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언론사와 방송국은 JX그룹 강태경 회장의 깜짝 등장과 신비로운 20살 파트너 한지우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인터넷은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호기심으로 마비되었다. 기사에는 박민재 대리와 임원진의 횡령 의혹에 대한 익명의 폭로까지 더해지며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으며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강태경은 회장실에 앉아 쏟아지는 보도와 다급한 보고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이 혼란이 지우와 자신이 계획한 완벽한 오프닝이라는 사실에 서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론의 향방을 조작하려는 배신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스스로 파남정에 깊숙이 빠져들 때까지 기다리는 무자비한 사냥꾼의 인내심을 발휘했고, 곧이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치명적인 후속 조치를 은밀하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내사까지 받게 된 박민재는 더러운 범죄 사실이 공개되자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며 지우를 향한 증오심으로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찾아가 애원했지만 이미 꼬리 자르기에 돌입한 그들은 민재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오히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비열한 협박과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며 벼랑 끝으로 매몰차게 내몰았다. 궁지에 몰린 민재는 결국 앙심을 품고 지우의 주변을 배회하며 물리적인 해를 가하려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폭주하는 살인귀처럼 충혈되어 광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강태경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단 한 번의 빈틈만을 노렸고, 그 위험한 그림자는 지우의 일상 속으로 치명적인 동리를 드러내며 서서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지우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태경이 마련해준 비밀 안가에 머물며 해킹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일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여 부패한 임원진들이 은닉해둔 막대한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풀어내며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폭탄을 차곡차곡 준비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에 의지해 밤을 새우는 지우의 창백한 얼굴에는 묘한 성취감과 잔혹한 쾌감이 서려 있었고, 오직 적들의 파멸만을 생각하며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렸다. 태경은 매일같이 안가로 찾아와 안전을 확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들에 감탄했고, 두 사람의 동맹은 서로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가 마침내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마스터키를 완성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켜는 순간 안가의 두꺼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강태경의 경호원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위험을 알렸다. 박민재가 고용한 청부 폭력배들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안가로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지우는 공포를 느꼈지만 곧바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데이터가 담긴 저장, 매체를 챙긴 채 탈출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거친 발소리와 함께 흉기를 든 괴한들이 작업실을 포위하며 밀려들었고, 뒤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박민재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민재를 노려보며 당신의 알량한 발악이 오늘 밤 당신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게 될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로 마지막 대결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작업실에 무거운 공기를 찢고 들어온 흉기 든 괴한들과 광기에 사로잡힌 박민재의 비열한 웃음소리에도 한지우의 두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채 지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이 허술하고도 무식한 물리적 공격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태경의 최정예 경호팀이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부수며 번개처럼 들이닥쳤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불과 수십 초 만에 괴한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태경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작업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박민재의 목을 무자비하게 틀어쥐었고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다며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태경의 강인한 소나귀에 목이 졸린 채 허공에 발버둥치는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차올랐다. 지우는 태경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팽팽하게 솟아오른 팔뚝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피로 당신의 고귀한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으니 그만 내려놓으라고 차분하게 설득했다. 그녀의 차갑고도 이성적인 목소리에 태경은 짐승처럼 끓어오르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민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경호원들에게 당장 이 벌레 같은 놈을 경찰에 넘겨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바닥에 엎드려 쿨럭거리며 피를 토하는 민재의 비참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지우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등골을 스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고 곧바로 자신의 주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우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그녀의 시선이 머문 주 화면에는 JX 그룹의 중앙 전산망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인 대규모 자료 전송 비밀 통로가 은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박민재와 폭력배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부패한 임원진들이 고용한 최고급 전산 침입자들이 지우의 접속 위치를 도용하여 그룹의 핵심 미래 기술 도면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우를 단순한 산업 첩자로 몰아넣어 감옥에 보내는 동시에 그녀를 동반자로 선택한 강태경 회장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악랄한 함정이었다. 지우는 자판 위로 손을 가져가 미친 듯한 속도로 암호를 입력하며 자료 유출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전산망의 보안 체계는 교묘하게 변조되어 그녀의 관리자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태경은 지우의 뒤로 다가와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암호의 흐름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내렸고 이 치밀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우가 산업첩자라는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터뜨리고 태경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음이 틀림없었고 시간은 오직 오늘 밤뿐이었다. 태경은 당장 회사로 돌아가 전산망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우는 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덫에 걸려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태경을 올려다보며 물리적인 단절 대신 이 악성 암호를 역추적하여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올가미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태경은 지우의 눈동자 속에 불타오르는 천재적인 지성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투지를 마주하며 이 위험천만한 승부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걸어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즉시 최고 권한을 사용하여 그룹에 숨겨진 비상 예비 전산망을 개방했고 지우가 적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요한 안가의 작업실에서 오직 화면의 푸른 불빛에 의지한 채 서로의 호흡 소리조차 잊을 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정보 전쟁에 돌입했다. 지우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자판 위를 날아다니며 수천 줄의 방어 체계를 실시간으로 직조해 나갔고, 태경은 그녀가 만들어낸 방어막의 빈틈을 메워주며 환상적인 협력 관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적들의 전산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맹렬해졌고, 지우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포기를 모르는 서늘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체하여 그들이 자료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 경로를 역으로 파고들어 침입자들의 실제 위치와 지시를 내린 배후의 접속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그런 지우의 옆자리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방대한 정보 기록을 분석하며 그녀가 추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란 정보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지배자였던 태경이 20살의 대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을 새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새벽 3시를 넘어설 무렵 마침내 적들의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우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치명적인 역추적 악성 프로그램을 그들의 중앙망 한가운데에 투하했다. 이 추적망은 순식간에 적들의 체계를 장악하며 그들이 빼돌리려 했던 JX그룹의 기밀 자료 대신 부패한 임원진들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청탁 내역과 비자금 장부를 복사해 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화면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적들의 추악한 비밀 문서들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환희와 안도감에 젖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태경은 의자에 기대어 탈진한 듯 눈을 감은 지우의 창백하고도 아름다운 옆얼굴을 깊고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작고 강인한 여자가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에 지우의 고개가 부끄덕거리다. 이내 옆에 앉아있던 태경의 넓고 단단한 어깨 위로 툭 하고 떨어졌고, 태경의 몸은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자신의 몸에 허락 없이 기대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내쳐버렸겠지만, 태경은 지우의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결이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혹여나 그녀가 깰세라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그녀의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크고 투박한 손으로 한없이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태경의 내면 세계가 한지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불꽃에 의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는 자신의 뺨에 닿는 부드러운 옷감의 촉감과 태경의 익숙하고 짙은 체형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무방비하게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서둘러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잠시 졸았던 것 같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경은 평소의 차가운 눈빛 대신 깊고 다정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태경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반응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고, 복수를 위해 맺어진 차가운 계약 관계라는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하고도 아찔한 공기가 작업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지우는 애써 시선을 화면으로 돌리며 헛기침을 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두근거림은
그녀의 뛰어난 이성으로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지우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화면에 띄워진 적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완벽한 증거들이라면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태경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짚으며 당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그 굽히지 않는 강인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JX그룹은 오늘 밤 거대한 탐욕의 늪에 빠져 영영 가라앉고 말았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처음에는 당신을 그저 쓸만한 장기말로 여겼지만 이제는 당신이 없는 내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는 묵직한 고백을 던졌다. 태경의 직설적이고도 강렬한 고백에 지우의 숨이 턱 막혀왔고 오직 박민재를 향한 복수심으로 달려온 그녀의 머릿속은 태경이 던진 강렬한 감정의 파도로 인해 하얗게 표백되어 버렸다. 지우는 태경의 깊고 뜨거운 눈동자를 피하지 않은 채 당신의 그 감정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얄팍한 충동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수사인지 묻고 싶다며 날카롭게 응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 역시 태경을 향해 싹트고 있는 자신의 낯설고 강렬한 감정 앞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태경은 지우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강태경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할 만큼 비겁하지 않으며 이것은 한지우라는 여자에게 바치는 내 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진심이라고 단호하게 계기를 박았다. 그의 거침없고 진솔한 마음은 지우가 스스로 쳐놓았던 두꺼운 방어벽을 산산조각냈고 두 사람은 이제 가짜 연인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짜 맨얼굴을 마주하며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진심은 잘 알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날이 밝으면 치러야 할 끔찍한 전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내일 이 사회에서 자신을 첩자로 몰아가려는 배신자들을 향해 오늘 밤 우리가 역추적해낸 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물들을 폭탄처럼 터뜨려 그들의 알량한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 주겠다는 서늘한 복수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웠다. 태경은 지우의 결연한 모습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고 내일 아침 우리는 JX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순간을 위해 묵묵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JX그룹의 본사 건물에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임원들은 조작된 증거를 손에 쥐고 강태경을 몰아낼 생각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 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배신자 임원 중 한 명이 단상에 올라 한지우가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거만하게 선언했다. 그들은 지우의 가짜 접속 기록과 조작된 자금 이체 내역을 대형 화면에 띄우며 여론을 선동했고 태경이 이런 첩자를 파트너로 삼아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의 사진기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의 임원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은 등 뒤로 다가오는 거대한 사신의 낯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강태경과 그의 곁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위엄을 내뿜는 한지우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두 사람이 나타나자 단상 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임원의 목소리는 일순간 끊어졌고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오직 태경과 지우의 구두, 발소리만이 묵직하게 공간을 울렸다. 지우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배신자들을 향해 차가운 조소를 날리며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그들의 전산망을 털어 확보한 치명적인 진실이 담긴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태경은 단상에 서 있던 임원을 짐승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감히 내 것을 탐내고 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며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을 알렸다. 지우는 태연하게 조작된 정보가 띄워진 대형 화면의 연결선을 뽑아 자신의 휴대용 컴퓨터에 연결했고 단 몇 번의 자판 조작만으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거짓 증거들을 일순간에 검은 화면으로 지워버리는 완벽한 실력을 과시했다. 곧이어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부패 임원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그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 그리고 어젯밤 지우를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은 은밀한 지시 내용이 생생하게 폭로되었다.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은 경악하며 이 엄청난 특종을 담기 위해 사진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단상 위에서 승리를 장담하던 임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고 말았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당신들이 파놓은 얕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비참하고 역겹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알량한 권력과 탐욕의 영원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자 태경은 미리 대기시켜둔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부패 임원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기 시작하며 화려한 응징이 펼쳐졌다.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추악한 비명을 질러대는 배신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태경은 지우의 허리를 굳건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가 만들어내니 완벽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에 소름 끼치는 쾌감과 절대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지우 역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무리들이 법의 심판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철저하게 파멸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묵직한 응어리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만끽했다. 카메라 불빛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태경은 지우의 이마에 당당하게 입을 맞추었고 이 놀라운 20살의 여자가 JX그룹을 구원한 영웅이자 강태경의 유일한 동반자임을 천하에 선포하며 거대한 악의 무리의 완전한 붕괴를 완성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이사회가 끝난 후 태경의 넓고 쾌적한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지난 며칠간의 치열했던 전쟁이 남긴 벅찬 여운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박민재의 배신으로 시작된 충동적인 복수가 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혁명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작고 홀가분한 웃음을 터뜨렸다. 태경은 그녀의 옆에 앉아 축하주가 담긴 잔을 건네며 그 충동적이고 당돌한 입맞춤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역겨운 배신자들에 둘러싸인 채 무미건조한 통치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운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드럽게 얽혔고 복수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차가운 사슬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맹렬한 끌림과 깊은 신뢰로 변모하여 두 사람의 영혼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있었다. 지우는 술을 한 모금 머금고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태경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계약 조건이었던 당신 회사의 쓰레기 청소와 나의 완벽한 복수가 모두 끝났으니 이 가짜 연애 계약도 여기서 종료되는 것 아니냐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말에 태경의 미간이 매섭게 좁혀졌고 그는 들고 있던 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순식간에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소파에 가두듯 밀착하며 숨 막히게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강태경의 사전에 계약 파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내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이상 평생 내 곁에서 JX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압적이고도 절절한 선언을 내뱉었다. 지우는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는 태경의 뜨거운 눈동자를 마주하며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는 낯설고도 황홀한 감정의 파도에 기꺼이 몸을 내맡기기로 결심하고 그의 목에 두 팔을 감아 부드럽고도 농밀한 진짜 입맞춤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는 그 뜨거운 입맞춤 속에서 지우는 지난 20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과 완벽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며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태경 역시 자신의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준 이 기적 같은 여자를 자신의 품에 영원히 가두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붉은 입술과 부드러운 머릿결을 탐하는 손길에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함과 소유욕을 가득 담아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끔찍한 배신과 차가운 복수심에서 싹된지만 수많은 위기와 음모를 함께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평범한 연인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파괴적인 열정으로 단련되어 세상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가 되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사랑은 이제 막 새롭고도 영원한 장을 향해 눈부시게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JX그룹은 강태경의 압도적인 지도력과 한지우의 천재적인 두뇌가 결합하여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이름은 정재계에서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자 완벽한 동반자의 대명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때 지우를 비웃고 짓밟으려 했던 자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한 말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태경과 함께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피도 눈물도 없던 얼음장 대표님은 오직 한지우 앞에서만 무장 해제되는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로 변모했고 20살에 당돌했던 그녀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왕으로 성장하여 그의 곁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상류 사회의 전설처럼 전해지며 복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어젯밤의 기습적인 체포 작전으로 JX그룹을 좀먹던 부패한 임원진들이 일망타진되었지만 진정한 권력의 암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강태경 회장의 결단력과 신비로운 파트너 한지우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동안 그룹의 어두운 심연에 숨어있던 진짜 배우가 마침내 교활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체포된 임원들의 뒤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대한 비자금을 주무르며 JX그룹을 집어삼킬 음모를 꾸며온 최 부회장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는 강태경이 20살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해커를 끌어들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전산망을 유린하고 죄 없는 임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내세웠다. 최 부회장은 이 혼란을 빌미로 강태경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며 주주들을 교묘하게 선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경과 한지우는 이미 최 부회장의 얄팍한 수작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치명적인 덫을 치밀하게 완성해둔 상태였다. 태경의 넓고 서늘한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점검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상처받은 어린 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와 완벽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 냉철하고도 매혹적인 전략가로 거듭나 있었다. 태경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지우의 손길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오늘 이 주주총회가 끝나면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과거의 망령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승리를 확언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마저 날카롭게 얼어붙은 듯했다. 단상 중앙에 선 최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하고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태경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법적인 사찰이 JX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이었던 임원들이 경찰에 끌려간 것은 오직 태경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꾸며낸 비열한 조작극이라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선동적인 연설을 이어갔다. 최 부회장이 마침내 강태경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하며 득에양양하게 망치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거대한 문이 열리며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나타난 강태경과 한지우의 모습은 마치 분노한 신들이 필멸자들의 어리석은 장난을 심판하러 강림한 듯 숨 막힐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태경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으로 단상 위에 최 부회장을 노려보며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걸음을 내디뎠고 장내의 모든 소음은 일순간에 증발해 버렸다. 지우 역시 태경의 곁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하고도 서늘한 자태로 걸어 들어오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쌍의 경악 어린 시선들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받아넘겼다. 태경은 단상 앞까지 다가가 망치를 든 채 굳어버린 최 부회장을 향해 감히 주인의 자리를 탐낸 늙은 사냥개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지우는 태경의 비호를 받으며 단상 위로 우아하게 걸어 올라가 당황한 최 부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쥐었고 그녀의 맑고 청아하지만 날이 선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최 부회장이 주장하는 불법 해킹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자신은 강태경 회장이 정당하게 부여한 최고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그룹 내부의 썩은 고름을 짜냈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완벽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당당함으로 최 부회장의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짓밟아버리는 지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압도당했다. 그녀는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JX그룹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늘한 눈빛으로 최 부회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극도의 당황과 분노에 사로잡힌 최 부회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저 건방진 어린 계집애의 입을 당장 틀어막고 밖으로 끌어내라며
주변의 보안 요원들에게 짐승처럼 악을 쓰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장내에 배치된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은 강태경의 충직한 수족들이었기에 그 누구도 최 부회장의 미친 발악에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태경의 차가운 눈빛만을 조용히 주시하며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태경은 지우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감히 내 여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구족을 멸하여 평생을 지옥불 속에서 기어 다니게 만들어주겠다는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경고에 최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을 쳤고 주주들은 강태경이 지닌 절대적인 권력과 그가 선택한 여자의 무서운 잠재력 앞에 뼈저린 공포를 느꼈다. 장내가 완벽하게 통제되자 지우는 자신의 휴대용 기기를 중앙투사 장치에 연결했고 곧이어 거대한 화면에는 최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천문학적인 회사 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가 박민재를 비롯한 하수인들에게 불법적인 장부 조작을 직접 지시하는 생생한 고화질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까지 연이어 재생되자 대강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주주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가 지난밤 태경과 함께 적들의 전산망을 역추적하여 훔쳐내니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디지털 증거들은 최 부회장이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그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무자비한 사신의 낙과도 같았다. 화면 속에서 추악한 탐욕을 드러내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최 부회장은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최 부회장의 역겨운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자 주주석에서는 그를 향한 맹렬한 비난과 당장 구속하라는 분노의 찬고함 소리가 빗발치며 대강당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쳤다. 수십 년 동안 철저한 가면을 쓰고 JX그룹의 2인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늙은 여우가 20살의 어린 대학생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 하루아침에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엎드린 최 부회장은 체면도 버린 채 강태경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신이 늙어 노망이 났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경은 구두 끝에 매달린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걷어차 버렸고 오직 차가운 법의 심판과 파멸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얼음장 같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한쪽 문이 열리고 며칠 전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민재가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몹시 초췌하고 비참한 몰골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들어와 증인석에 세워졌다. 그는 대강당에 들어서자마자 단상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여왕처럼 강태경의 곁에 서서 이 거대한 심판의 판을 지휘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 한지우의 압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경악했다. 한때 자신이 출세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평범했던 20살의 여대생이 이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 자신을 비롯한 거물들을 벌레처럼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민재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극심한 후회와 절망감에 휩싸여 핏기가 가신 얼굴로 멍하니 지우를 올려다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증인석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민재와 바닥을 기어다니는 최 부회장을 차례로 내려다보며 단 한치의 자비도 없는 무자비하고 참혹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늘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최 부회장 일당과 그에 동조한 모든 배신자들의 회사 주식과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 복구에 충당할 것이며 이들이 평생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매장해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검찰과 언론의 모든 증거를 즉시 넘겨 이들이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며 강태경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의 단호하고도 잔혹한 처단의 주주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보냈고 그룹을 갉아먹던 거대한 악의 죽은 20살의 당돌한 천재 소녀와 무자비한 지배자의 환상적인 협공에 의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던 박민재는 마지막 발악처럼 고개를 돌려 지우를 향해 지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그러나 지우는 자신을 부르는 그 역겨운 목소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얼음 기둥처럼 차갑고 무심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의 그 알량하고 비열한 배신이 오늘 이 완벽한 지옥을 스스로 불러온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당신과 얽혔던 시간조차 구역질이 날 만큼 당신이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완벽하게 무가치해졌으니 감옥의 독방에서 평생 당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라는 서늘한 이별의 인사를 던졌다. 지우의 그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선언에 민재는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그의 비참한 메아리는 대강당의 무거운 문이 닫히며 영원히 단절되어 버렸다. 모든 배신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뒤 폭풍이 휩쓸고 간 대강당에는 무거운 정적을 깨는 우레와 같은 주주들의 환호성과 찬사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 세례가 단상 위에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강태경은 쏟아지는 찬사를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지우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JX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동반자임을 천명했다. 지우 역시 태경의 품에 기대어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충동적인 복수극이 자신을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눈부신 꼭대기로 이끌어 주었음을 짜릿하게 실감했다. 오랫동안 회사를 병들게 했던 썩은 고름이 완벽하게 도려내어지고 강태경과 한지우라는 절대 권력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JX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긴급 주주총회가 한지우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며 마무리되자 JX그룹의 본사 로비는 진실을 취재하려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환호하는 직원들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며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오랫동안 최 부회장과 그 일당의 강압적인 횡포에 시달리며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평범한 직원들은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갔다는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회사의 새로운 내일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뉴스 속보에서는 연일 강태경 회장의 과감하고 무자비한 결단력과 그룹의 명운을 구한 천재적인 20살 소녀 한지우의 영화 같은 활약상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뜨거운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가득 채웠다. 이제 한지우라는 이름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거대한 권력을 쟁취하고 부패한 시스템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박살낸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자 가장 강력한 아이콘으로 대중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JX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실과 최 부회장의 비밀 저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매일같이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치명적인 불법 장부와 은닉 자금 내역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지우가 제공한 완벽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정확하게 적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 주었고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비리 사건을 일사천리로 수사해 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맞으며 굴욕적으로 이송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맹렬한 조롱과 지탄을 받았다. 지우는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며 자신이 던진 작은 복수의 돌멩이가 어떻게 거대한 폭풍으로 진화하여 썩은 세상을 정화시켰는지 짜릿한 전율과 함께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무서운 힘을 깨달았다. 이 모든 거대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태경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룹의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흔들리는 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투명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하며 진정한 제왕으로서의 압도적인 통솔력을 과시했다. 그는 지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백지 위에 JX그룹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거침없이 그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지우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직관적인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녀를 그룹 최고 의사결정의 중심에 세웠다.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회사 내부의 낡은 관행들을 무자비하게 타파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며 주주들과 시장은 이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젊은 지배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찬사를 보냈다.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지성과 비전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동반자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 어떤 견제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력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숨막히는 승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 태경의 고요하고 넓은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늦추고 서로를 마주보며 해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벅찬 성취감에 사로잡혔다. 태경은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황금빛 위스키를 따라 지우에게 건네며 오늘 당신이 단상 위에서 보여준 그 차갑고도 눈부신 카리스마는 평생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매혹적이고 경이로웠다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지우는 잔을 받아들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이것은 당신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방패가 내 뒤를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는 환상적인 한 쌍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맑은 유리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그 소리는 길고 험난했던 전쟁의 완벽한 종식을 알리는 동시에 두 사람만의 새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축복의 종소리처럼 공간을 아름답게 울렸다. 독한 위스키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감각과 함께 지우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태경의 깊고 짙은 눈동자를 응시했고 처음에는 그저 복수만을 위해 맺어졌던 가짜 계약이 어느새 자신의 심장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음을 인정했다.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무서운 지배자의 입술을 훔쳤던 당돌한 20살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우는 입가에 번지는 실소를 감추지 못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참으로 기묘하게 굴러갔음을 실감했다. 태경은 소파로 다가와 지우의 옆자리에 바짝 앉으며 당신의 그 맹랑했던 기습 키스가 얼어붙어 있던 내 세상에 불을 지르고 나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 줄은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지우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는 그 어떤 달콤한 멜로디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의 온몸을 짜릿한 목선은 전율로 물들였다. 지우는 태경의 손길에 기꺼이 얼굴을 기대며 당신이 처음 내밀었던 그 위험한 거래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아갔을 것이라며 그와의 만남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태경은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당신은 나의 가짜 연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이 강태경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영원히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완벽한 사랑이자 안주인이라고 묵직하게 선언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뜨겁게 얽히고 곧이어 태경의 입술이 지우의 붉은 입술을 부드럽고도 탐욕스럽게 집어삼켰으며 그 깊고 농밀한 입맞춤 속에는 서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과 영원한 소유욕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차가운 거짓말은 험난한 폭풍우를 거치며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뜨거운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났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하나로 일치되어 벅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JX 그룹 본사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불을 밝힌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것은 이제 강태경과 한지우 두 사람이 함께 다스려 나갈 거대하고 눈부신 왕국의 찬란한 축소판과도 같았다. 비록 최 부회장과 박민재라는 거대한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며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새로운 적들의 위협이 그들의 앞길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지배자였던 태경은 지우라는 따뜻한 심장을 얻어 더욱 완벽하고 견고한 성군으로 거듭났고 20살의 당돌한 복수기였던 지우는 그의 곁에서 천재적인 지략을 뽐내는 절대적인 권력의 여왕으로 비상했다. 서로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얽매인 두 사람의 찬란하고도 치명적인 여정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을 잠재우고 끝없이 펼쳐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그 눈부신 눈을 올리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JX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의 햇살은 강태경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을 따스하고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지우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 동안 휘몰아쳤던 거짓말 같은 시간들을 차분하게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박민재라는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강태경의 입술을 훔쳤던 그날 밤. 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맺었던 가짜 연애 계약서였다. 이제 모든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고 그룹을 좀먹던 부패한 세력들은 모두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으니 서류상으로 두 사람을 묶어두었던 이 계약의 목적도 완전히 달성된 셈이었다. 지우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된 자신의 이름과 태경의 거칠고도 단단한 필체를 번갈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갓 샤워를 마친 탓에 머리칼에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강태경이 편안한 차림으로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평소 회사에서 뿜어내던 서늘하고 무자비한 지배자의 아우라 대신 오직 지우 앞에서만 보여주는 한없이 부드럽고 무방비한 그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지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태경은 소파에 앉아 상념에 잠겨 있는 지우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으며 그녀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탁자 위에 가짜 연애 계약서를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서로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적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로 사용했던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떤 연인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끈적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태경은 침묵 속에서 계약서를 응시하는 지우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묵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침내 우리의 완벽했던 연극이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지우는 어깨를 감싸는 태경의 크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계약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으니 이제 각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대로 그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짙은 아쉬움이 숨겨져 있었고 태경의 예리한 시선은
결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태경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놓인 그 가짜 계약서를 거침없는 손길로 집어들었고 지우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리며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북북 찢겨 나가는 종이 소리에 지우는 놀란 눈으로 태경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리며 이따위 종이장으로 당신을 묶어두려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허공을 수놓으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얀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치밀하게 작성했던 계약서를 함부로 찢어버리느냐며 태경을 향해 따져 물었다. 태경은 지우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처음에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맹랑한 꼬마를 이용해 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려는 철저한 비즈니스 목적뿐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러나 함께 밤을 새우며 적들의 음모를 파헤치고 사선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싸워오는 동안 자신이 당신이라는 여자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절절한 고백을 쏟아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심장으로 살아왔던 강태경이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허물고 20살의 어린 여자 앞에서 완벽하게 무장 해제되는 경이롭고도 벅찬 순간이었다. 태경은 지우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당신이 내 세상에 불쑥 쳐들어오기 전까지 나의 삶은 그저 탐욕스러운 승냥이 떼에 둘러싸인 채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삭막한 겨울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당신의 그 거침없는 당돌함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적인 지략,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용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기적처럼 녹아내리게 만들었다며 한없이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당신이 없는 강태경의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해졌으며 이 거대한 JX그룹의 화려한 왕좌조차 당신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한낱 차가운 감옥에 불과할 것이라는 묵직한 진심을 전했다. 천하의 강태경이 자신의 가장 나약하고 간절한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구애하는 모습에 지우는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을 느끼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내야만 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태경의 단단한 가슴에 얹으며 당신의 그 달콤한 고백이 그저 나를 곁에 두고 계속해서 유능한 참모로 부려먹기 위한 교활한 수작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애써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태경은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주머니에서 붉은색의 고급스러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지우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열어보였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다정하게 끌어당기며 나는 당신을 내 뒤에 숨어 조종하는 참모나 비서 따위로 둘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나와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유일한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가짜 연애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강태경이라는 한 남자가 한지우라는 위대한 여자에게 바치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맹세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진실한 청혼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짙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부신 반지를 내려다보며 지우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쓰레기 같은 배신의 치를 떨며 호텔 로비에서 무작정이 남자의 입술을 덮쳤던 그 무모했던 첫 만남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 악마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악마는 사실 누구보다 상처받기 쉽고 고독한 영혼을 가진 남자였으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껴주는 유일무이한 안식처였음을 이제는 완벽하게 깨달았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이거나 밀어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태경을 향해 환하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신의 제안은 무척이나 구미가 당기지만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해도 불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당돌하게 대답했다. 태경은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우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영원히 당신의 처분에 기꺼이 따르겠다며 맹세하듯 그녀의 입술을 깊고 뜨겁게 탐하며 두 사람의 완벽한 결합을 알렸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펜트하우스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느 때보다 농밀하고 절절했으며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내고 오직 서로를 향한 강렬한 갈망과 절대적인 신뢰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태경의 굳센 팔은 지우의 허리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고 지우 역시 그의 넓은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가 주는 벅찬 사랑과 견고한 보호벽 안에서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과 행복을 만끽하며 녹아내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 튀기는 권력 암투의 중심에서 칼춤을 추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채 오직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찬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거짓된 계약으로 묶였던 차가운 관계는 거친 폭풍우를 견뎌내며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단단하고 빛나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찬란하게 탈바꿈하여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켰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JX그룹은 과거에 부패했던 잔재들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강태경 회장과 한지우 총괄이사라는 투톱 체제 아래 창사 이래 가장 폭발적이고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그룹의 핵심 권력으로 자리 잡은 지우에 대해 초기에는 우려 섞인 시선들도 존재했지만 그녀는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천재적인 해안으로 모든 의심을 무참히 짓밟으며 완벽한 카리스마를 증명해 냈다. 태경은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거두고 지우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리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제왕으로 거듭났고 두 사람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은 재계의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파벌을 형성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두 젊은 지배자를 향한 무한한 충성심을 불태우며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다. 반면 한때 JX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던 최 부회장과 쓰레기 같은 배신자 박민재는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에서 매일같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박민재는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지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극심한 질투와 절망감에 미쳐버릴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자신의 얄팍한 탐욕이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깊게 팠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재의 비참한 말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조롱 섞인 경고장으로 남게 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이미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먼지 같은 존재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는 차갑고도 고고한 승리자의 태도를 유지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그룹 본사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 나란히 선 강태경과 한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환상적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위대한 제국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태경은 지우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며 당신과 함께 바라보는 이 도시의 풍경이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고도 애틋한 입맞춤을 남기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지우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어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위험한 도박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가장 완벽한 사랑을 가져다 줄 줄은 나 역시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화답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쟁취한 권력의 정점에서 두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무적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타오르는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미래를 다짐했다. 태경은 지우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이 반지가 상징하는 맹세는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며 강태경의 심장은 오직 한지우 당신만을 위해 뛸 것이라고 묵직하게 맹세했다. 지우는 그의 진심 어린 맹세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이 거대한 제국과 당신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임을 약속하며 그를 향한 변치 않는 헌신을 다짐했다. 두 사람의 샴페인 잔이 기분 좋은 마찰음을 내며 부딪혔고 붉은 노을빛은 그들의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듯 스카이라운지를 황홀하게 물들였으며 과거의 차가운 겨울은 완벽하게 녹아내려 찬란하고도 따스한 영원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20살의 당돌한 복수극으로 시작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절대 권력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완벽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쥔 채 가장 짜릿하고도 매혹적인 해피엔딩의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우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세상과 타인의 평가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뼈에 사무치는 오기와 스스로를 향한 강인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박민재라는 한심한 인간의 배신에 좌절하며 눈물 짓는 대신 가장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억압된 상황을 완전히 전복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마주하며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강태경 역시 지우의 그런 굴하지 않는 영혼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통해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참된 가치와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자 완벽한 지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고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영혼의 단짝이었음을 이 거대한 성취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JX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발표회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지우는 태경과 함께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그들의 찬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누구도 20살이라는 그녀의 나이나 출신 배경을 운운하며 비웃지 못했으며 오직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지성과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찬사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력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태경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대기실에서 지우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고 긴장할 필요 없이 언제나 그랬듯 당신의 완벽한 무대를 세상에 마음껏 펼쳐 보이라며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우는 태경을 향해 서늘하면서도 매혹적인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의 무대는 항상 완벽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테니 회장님은 그저 내 옆에서 박수나 칠 준비를 하시라며 여전히 당돌하고 매력적인 농담으로 화답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전 세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무대 중앙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가는 순간 장내에는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개막을 열렬히 축하했다. 카메라 앞에서도 한치의 떨림 없이 마이크를 잡은 지우는 유창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JX그룹이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방향과 글로벌 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을 브리핑하며 좌중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태경은 그런 지우의 옆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모든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고, 두 사람이 뿜어내는 완벽한 조화와 압도적인 위엄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깊은 경외감과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과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투명하고도 강력하게 재탄생한 제국은 이제 두 사람의 지휘 아래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했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영광의 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발표회가 대성공으로 끝난 후 수많은 인사들의 축하 인사를 뒤로한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른 두 사람은 문이 닫히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향해 뜨겁게 돌진하며 숨 막히는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대중 앞에서는 냉철하고 완벽한 지배자들의 모습이었지만, 둘만 남겨진 공간에서는 오직 서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과 사랑으로 타오르는 연인으로 돌아가 이 짜릿한 승리의 공간에 사랑을 배석해요. 기쁨을 온몸으로 격렬하게 나누고 있었다. 태경은 지우의 허리를 안아 올려 거친 숨결을 내뱉으며, 당신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이 완벽한 여자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에 미칠 듯한 희열을 느낀다고 거칠게 속삭였다. 지우 역시 태경의 목에 매달려 숨을 헐떡이며, 당신이라는 완벽한 남자가 내 곁에 있기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날개를 펼칠 수 있다며, 이 아찔하고도 위험한 비행을 당신과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다시금 입술을 맞댔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유리를 통과해 두 사람의 얽힌 실루엣을 몽환적으로 비춰주었고,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밀하고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으며 스위트룸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모든 시련과 음모들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처럼 벼려내는 완벽한 담금질의 과정이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온전한 서로를 마음껏 탐닉하고 사랑하는 일뿐이었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했던 얼음장 대표님은 20살의 당돌한 소녀를 만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재탄생했고, 벼랑 끝에 몰렸던 소녀는 그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곳으로 비상하는 여왕이 되었다.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가 충돌하여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상류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오래도록 회자되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함으로 적들을 처단하고, 때로는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JX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동화 속 해피엔딩 같지만, 그 이면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치열한 지략 싸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맹목적이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나 적들의 음모도 두 사람 사이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 수 없었으며, 그들은 맞잡은 두 손을 결코 놓지 않은 채로 영원토록 자신들이 개척한 찬란한 영광의 제국을 굳건하게 통치해 나갈 것이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깊은 밤, 넓고 푹신한 침대 위에서 지우를 품에 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태경은 평생토록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깊고 온전한 평화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한지우라는 거부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자신의 어둡고 차가웠던 삶을 완벽하게 밝혀주었기에
이제 강태경의 세상에는 더 이상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영원한 봄날만이 계속될 것이다. 지우 역시 꿈속에서도 태경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품을 파고들었고 자신이 선택한 가장 대담하고 짜릿했던 복수극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력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박자를 맞추어 고요한 방안을 부드럽게 울렸고 그들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아름답게 반짝일 것이다. 그렇게 바람난 전 남자친구를 짓밟기 위해 아무나 붙잡고 데이트를 감행했던 20살. 당돌한 그녀의 통쾌하고도 위험천만한 복수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대표님의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으로 등극하는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태경과 한지우 부부의 행보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영감을 선사하며 영원한 권력의 상징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얻어낸 이 달콤하고도 짜릿한 평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가장 진실하고 강렬한 사랑을 매일같이 속삭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동반자로서 그들의 위대한 전설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다. 사랑과 권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그들의 눈부신 여정은 거대한 JX 그룹의 역사와 함께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눈부신 신화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